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민주당 광주 전남 통합추진특위는 어제 국회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행정통합특별법 제정과 정부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총리는 광역행정통합은 자치분권 강화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큰 방향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지원 방안은 이르면 내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편 내일 발의가 예정됐던 행정통합특별법은 주민의견 수렴과 법률안 조정 등을 이유로 이달 말 발의하는 것으로 늦춰졌습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의 근간이 될 특별법에 대한 입법 공청회가 오늘 오후 1시 국회에서 열립니다. 특별법에는 통합정부의 지위와 권한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고 시도민과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 방지 조항도 명시됩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공청회 이후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2월 말까지 특별법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이 가시화하면서 권역별 경제지형의 변화와 중점 육성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지역별 산업균형 배치를 강조한 가운데 전남 동부권에서는 반도체 국가산단을 유치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행정통합에 있어 전남도민이 우선 걱정하는 건 도농 간 불균형이 커질 가능성입니다. 초광역권의 예산과 인프라는 물론 인구마저도 광주 등 거점 도시에 집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남도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굳이 이렇게 통합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이제 동북권은 좀 소외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주 쏠림 우려에 대해 김영록 전남지사는 산업 균형 배치를 카드로 꺼내들었습니다.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 광주권 등 권역별 특성에 맞는 미래 산업을 고루 배치해 경제 활성화를 이뤄내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동부권은 120만 평 규모의 미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제조, 에너지, 첨단 산업 중심으로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북권에는 미래 첨단 국가산단을 120만 평을 만들겠다. 지역을 고루 발전시키는 문제는 오히려 산업을 고루 잘 배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같은 의지는 광주 전남 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초안에도 담겼습니다. 총 8편 27장 323개 조문으로 구성된 초안 제5편에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에너지 등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 등 각 부처 장관이 가진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대폭 이양해 신속한 산단 조성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특별법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지자체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권에서는 아리백 반도체 국가산단을 유치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전남도에 공식 건의한 사안으로 동부권 산업구조를 석유화학, 철강 중심에서 반도체와 첨단 제조 산업으로 전환해 하나로 연결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순천시는 대기업 유치를 목표로 조만간 여순광 행정협의회에 안건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지역 국회의원까지 반도체 국가산단 지정에 힘을 보태면서 행정통합이 전남 동부권 산업 재배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국립순천대학교가 순천시가 전남도에 건의한 아리백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에 공감과 환영의 뜻을 내놨습니다. 국립순천대는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이 지역대학의 역할을 인재 양성과 기술 혁신, 산학협력의 핵심 거점으로 재정립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와 전남도, 순천시, 대학과 산업계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전남 동부권을 첨단 전략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는 것에 깊이 공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청암대와 순천제일대도 전남 동부권 산업구조 전환과 청년 중심 성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정책 결정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앞선 보도에서 보셨듯이 광주 전남 행정통합의 최대 변수는 광주 쏠림에 대한 우려입니다. 균형 발전을 담겠다는 특별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그 약속이 실제로 지켜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가장 먼저 술렁이는 곳은 공직사입니다.
전남도 안에서는 시도 청사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통합이 이뤄지는 순간 주요 정책 결정권과 인사가 더 큰 도시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광주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이 적지 않은 현실 속에 광주로 가면 승진, 전남으로 가면 좌천이라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너무 급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측하기 힘들어서 광주 같은 경우는 전남으로 오게 되면 좌천이 될 수 있잖아요. 전남에서 광주로 가면 영전이거든요. 이 같은 불안이 커지자 실제 광주 교육계를 중심으론 인사교류를 막아달라는 요구가 나왔고 양 지자체장은 현행 근무 구조를 유지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통합이 추진되는 이상 중장기적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현장의 불씨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행정기능 이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통합은 결코 지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 지역 부동산 시장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유치 같은 개발 호재가 생기더라도 통합 이후에는 그 효과가 광주로 흡수될 수 있다는 전망 때문입니다. 해남 솔라시도 그쪽 개발로 인한 호재로 그걸로 인해 좀 되게 좋은 분위기인데 그게 흐트러질 것 같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여기는 좀 더 소외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처럼 행정통합 논의는 단순한 제도 개편을 넘어 지역의 생존과 생활권이 직접 걸린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정작 주민들 가운데는 행정통합 논의 자체를 잘 모르거나 정치적 구호처럼 느낀다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금요일 날은 다 집에 가기 바쁘고 금요일 날 밤이 되면 남학은 거의 뭐 죽음의 도시처럼 떡개비 도시처럼 그게 싹 된다는데 도청이 와도 의미가 없는데 무슨 통합을 한다 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고. 자기네들끼리 그냥 밖으로 싸움하고 있는 거지. 전남을 흡수하는 통합이냐, 두 지역이 함께 커지는 균형 발전 통합이냐. 결국 관건은 약속이 아니라 그 약속을 강제할 구체적인 설계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어제 청와대를 찾아 광주 전남 통합특별시 특례 반영 등을 건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나 안정적 재정 기반 확충을 위해 통합경제지원금 신설 등을 제안하고 AI와 에너지 등 첨단 산업 육성, 공공기관과 기업 이전을 포함한 지역 맞춤형 특례 마련도 건의했습니다. 또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는 국립의대 신설과 무한국제공항 로컬라이저 문제 해결 등 지역 핵심 현안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습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여수시 의회가 지역의 핵심 과제들을 특별법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수시 의회는 어제 입장문을 통해 광주 전남 통합이 전남 동서부와 도서 해안권이 함께 성장하는 질적 통합이 돼야 한다며 고속도로를 여수까지 연장하고 여수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하는 내용 등을 특별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수시 의회는 또 석유화학 산업의 고도화와 율촌산단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공정한 재정 배분 등의 원칙 등을 특별법을 통해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목포대학교와의 통합에 반대했던 순천대학교의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통합 찬반 재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순천대는 지난 12일 재학생 중 일부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반수 이상이 재투표에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치러지는 이번 재투표는 대학원생을 포함한 재학생 투표 참여자의 50% 이상이 찬성할 시 목포대와의 대학 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판정될 예정입니다. 지구온난화와 함께 찾아온 기후변화가 과일의 지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사과의 주산지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곡성에서는 제주도에서나 볼 수 있었던 천혜향이 생산되고 있는데요. 변화의 현장을 이재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천혜향이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는 곡성군 옥가면의 한 시설하우스. 2,300제곱미터 규모의 시설하우스 부지는 5년 전만 하더라도 사과나무가 자랐던 곳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사과의 상품성이 떨어지고 재배 환경도 열악해지자 농장주는 고심 끝에 장목 전환을 선택했습니다.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처음 3년 동안은 소득이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하우스 전체가
황금빛 물결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이것은 안정적이고 소득이. 사과는 가을 날씨에 너무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농가처럼 사과를 재배하다 천혜향과 한라봉, 레드향 등 망감류로 장목을 전환한 농가는 옥가면 일대에서만 12농가 4.2헥타르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과 재배 면적은 10년 전 110헥타르에서 40헥타르로 60% 이상 감소했습니다. 기후온난화로 겨울철 기온이 상승하면서 난방비 부담이 줄어들었고 비와 안개가 잦은 제주도보다 일조량이 풍부해 옥과 지역이 망감류 재배의 최적지로 떠오른 겁니다. 여기에 최고 당도 16브릭스를 자랑하는 옥과산 천혜향은 제주도보다 출하 시기도 한 달 정도 빨라 시장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육즙도 풍부하고 산미도 적고 또 신선도도 그만큼 좋은 호평을 받아서 제주산보다는 10에서 15% 정도 향상된 가격으로. 옥과향이라는 이름으로 사과를 대체하고 있는 망감류는 옥과 지역에서만 20헥타르까지 재배 면적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농협중앙회는 자치단체와 손잡고 최고 70%까지 시설 개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협에서도 30%에 이르는 자부담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장목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신임 박동혁 감독 체제로 태국 방콕에서 본격적인 동계 전지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주장으로 용병 발디비아를 선임하고 지난 시즌 문제점으로 노출됐던 수비 조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전술 마련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국 방콕에 마련된 전남 드래곤즈의 동계 전지 훈련 캠프. 맑고 화창한 날씨 속에 전남 드래곤즈의 선수들이 훈련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 드래곤즈의 선수들은 새로운 사령탑 박동혁 감독과 함께 일단 기초 체력 강화 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다음 주부터 지난해 시즌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시작됐던 수비 강화를 위한 전술 훈련에도 착수할 계획입니다. 동갑내기 수비수 송호, 조용광 등 새롭게 합류한 선수들이 기존 주력 선수들과 함께 팀의 공수 전환의 조직력을 최상의 상태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수비적인 문제점이 좀 나왔지만 동계훈련을 시작을 하면서 시즌 들어가기 전에 좀 더 안정감을 주고 좀 더 실점률을 줄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갖고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최단기간 안에 원팀을 완성하기 위해 지난해 팀 리더로 최상의 역량을 보여준 외국인 용병 발디비아를 주장으로 다시 선임했습니다. 발디를 잘 따라갈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했고 전체적인 리더 역할로서 경험과 또는 능력치를 발휘하기 때문에 팀의 가장 큰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장을 선임을 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 선수들의 올 시즌 간절한 목표는 일부 승격입니다. 올해도 치열한 시즌이 예상되지만 승격의 관문이 최대 4팀까지로 넓어진 만큼 차분히 준비한다면 좋은 성과로 연결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올 시즌 1군 승격을 위한 담금질에 들어간 전남 드래곤즈는 오는 30일 귀국해 시즌 개막 전까지 마무리 동계 훈련을 통해 주요 전술 전략들을 완성하고 최상의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지난해 전남 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해양 오염 사고와 기름 유출량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해양 오염 사고는 37건으로 전년보다 3건 증가했고 유출량은 5.36kl로 전년보다 57% 늘었습니다. 사고 원인으로는 밸브 조작 실수 등 부주의가 40.5%로 가장 많았고 침수, 침몰 등에 의한 해난 사고가 32.5%로 뒤를 이었습니다. 여수해경은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조서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도내 고령자 22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7.3%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가장 위험한 장소로 꼽았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자진 반납 연령을 65세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80% 이상이 반대 의견을 보였으며
반납 혜택으로는 택시비 지원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